그래서 이번에 작성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제3차 계획입니다. 그 밑으로 에너지 공급과 관련되는 다양한 계획들이 있고, 또 한편에서는 에너지 수요와 관련되는 계획이 딱 하나 있습니다. 수요에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이라고 계획이 하나가 있고, 공급과 관련해서는 석유, 전력, 천연가스, 석탄 각 에너지 원별로 에너지를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라는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실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 많은 계획 중에서 가장 힘이 센, 영향력이 큰 계획은 전력수급 기본계획입니다. 지금 8차까지 작성이 되었고 2년마다 계속 작성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전력 수요가 어떻게 더 늘어날 것인지 줄어들 것인지, 그에 따라서 발전소를 어디에 얼마나 더 지을 것인지, 없앨 것인지, 이런 계획들을 결정하는, 그래서 발전소 입지와 관련해서 예를 들면 어느 지역에 원자력 발전소를 몇 개를 더 지어야 되겠다, 어느 지역에 강릉에 삼척에 석탄 발전소를 몇 개를 더 지어야 되겠다, 이런 계획들이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서 다 이렇게 규정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아래 모든 계획들을 아우르는 총괄 계획이 국가 에너지 기본 계획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제3차 에너지 기본 계획의 비전과 5대 중점 추진 과제입니다. 비전을 보시면 에너지 전환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국민 삶의 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가지 중점 추진 과제 중에서 나머지는 그 전부터 계속 있던 내용들인데 새로 들어가서 굉장히 강조가 되는 중점 추진 과제가 세 번째 있는 분산형, 참여형 에너지 시스템을 확대한다라는 것입니다. 분산형은 지금 기존에 우리 전력을 공급하는 체계가 원자력 발전소의 절반이 우리 영남 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석탄 발전소의 50% 이상이 당진, 충남 지역에 다 몰려 있습니다. 여기서 집중적으로 전력을 생산해서 전국 각지로 송전을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원전 주변에 있는, 석탄 발전소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굉장히 큰 고통을 당하게 되고, 그 전력을 수도권, 전체 전력 소비의 40%를 수도권에서 소비를 하거든요. 근데 수도권 내에는 그런 큰 발전소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송배전 과정에서 그 송전탑이 지나가는 지역의 주민들과의 갈등, 그리고 주민들이 고통받는 일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또 원만하게 좀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고, 이런 문제들을 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3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중요한 방향성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차 에너지 계획에서는 1, 2차 계획의 방향성들을 쭉 유지를 하되 안전, 그 다음에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에너지 계획들을 어떻게 우리가 조금 조정을 해야 될까라는 부분들이 새로 강조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 소비가 계속 이제 매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진국들에서는 이미 에너지 수요 관리를 통해서 에너지 사용량이 줄어들고 있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고, 우리나라도 에너지 소비를 이렇게 계속 이렇게 늘려가는 상황을 유지하기는 굉장히 좀 여러 가지로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이렇게 온실가스 문제입니다. 파리 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감축 의무가 2021년부터 전 세계 모든 나라가 함께 공동의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실가스 감축을 할 때 대구 같은 경우에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90%가 에너지 부분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부분을 사용량을 줄이거나 사용하는 에너지원을 다른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에너지원으로 전환을 하거나 하지 않으면 사실은 대구 지역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리고 2011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원전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들이 굉장히 높아졌고, 안전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감성이 굉장히 좀 강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슬슬 시작되는 또 미세먼지와 관련되는 문제들도 에너지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석탄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겨울철에 어떻게 좀 집중적으로 줄여볼 수 있을까라는 것들이 최근에 있었던 국가 기후환경회의에서의 주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규모 중앙 집중형 에너지 시설, 발전 시설, 송전망으로 인한 여러 가지 지역 갈등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에너지 기술을 어떻게 혁신할 것이냐, 이런 내용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분산 참여형 에너지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규모 에너지 시설과 송전망에 대한 주민 수용들이 굉장히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 앞으로 저런 거대한 송전망이 지나가는 것을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재생에너지 보급을 굉장히 확대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재생에너지 보급은 시도지사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또 관리를 하고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에서 예전에는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끊기지 않고 안정적으로 잘 공급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국가 에너지 계획의 가장 중요한 방향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공급에서 수요관리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변화가 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런 변화를 위해서 에너지를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참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수요관리라든지 저런 이제 에너지 시설에 대한 주민 수용성이라든지, 그리고 재생가능 에너지 보급을 위해서 희한하게 우리나라에서는 태양광과 관련되는 이상한 논란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도 주민들이,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토론하고 이해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않으면 저런 부분들을 확대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다. 그리고 이렇게 분산형 참여형 에너지 정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참여, 지역에 있는 시민들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에서도 이 지역과 지자체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너지 계획의 수립 세부 추진 계획을 보게 되면 시민 참여형으로 계획을 수립해라. 이게 3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이 작성이 되고 나서 올해 17개 광역시도가 동시에 지역에너지 계획을 다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지자체마다 작성 기간이 다 달랐습니다. 대구가 2020년부터 24년이면 부산은 2019년부터 2023년이고 이런 식으로 다 달랐던 거죠. 근데 이게 꼭 맞지는 않겠지만 각 지역의 에너지 계획들이 쭉 모이게 되면 이게 전체 국가의 에너지 계획과 얼추 비슷하게 좀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정합성이 그전에는 전혀 없었고, 그래서 이번에 기간이라도 일단 일치시켜서 다시 작성을 해보자 해서 지금 2년 만에 다시 작성하는 지자체도 있고, 대구는 원래 5년째 내년에 작성을 해야 되는데 1년 앞당겨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7개 광역시도가 동시에 지역에너지 계획을 지금 작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내용에 있어서도 전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지금 저희가 작성하는 게 제5차 지역 에너지 계획입니다. 앞에 1차에서부터 4차 계획이 있었겠죠. 그래서 1차부터 쭉 다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4차 지역 에너지 계획이 어떻게 작성되었고 대략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간단하게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제4차 지역 에너지 계획은 지역 에너지 계획 법정으로 작성되는 광역 단위 지역 에너지 계획 중에서는 처음으로 전국에서 최초로 시민 참여형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단계의 그 시민 참여 방법론을 해서 약 100명의 시민들을 무작위로 선발을 해서 진행을 저희가 했었고요. 그래서 포커스 그룹 토론 그리고 공론 조사를 통해서 지역의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수립 체계는 참고로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에너지 문제에 관심이 있는 각 그룹별로 집중적으로 저희가 토론을 해서 지역 에너지 계획의 방향성들을 함께 설정을 했습니다. 청년들을 함께 만났었고, 여성들의 의견을 들었고, NGO들 그리고 학교에서 일하시는 교사분들의 의견을 함께 들어서 지역 에너지 계획에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한 130명 정도 참가 신청자 명단을 받았는데, 당일날 조금 적게 오셨지만 어쨌든 공론 조사를 통해서 지역의 에너지 계획을 어떻게 추진을 해야 될지, 수립을 해야 될지 시민들과 함께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를 했는데요. 지역 에너지 계획이 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하나는 지금 그냥 하는 그대로 좀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시나리오가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대구의 에너지 독립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에너지를 수요 관리 중심으로, 절약 중심으로 에너지를 독립할 수 있도록 하는 시나리오를 하나 또 제안을 드렸었고, 또 하나는 그 태양광이나 이런 재생 가능의 에너지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확대를 해서 에너지를 자립하고 자립도를 높여야 된다. 그래서 메가솔라시티 대구라는 이렇게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저희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시나리오별로 산업, 사회, 환경, 재정적으로 어떤 강점들이 있는지 저희들이 소개를 쭉 했었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기본 시나리오를 듣고 어떤 시나리오가 가장 좋겠다라고 이렇게 1차 투표를 하고, 그리고 각 분야별로 산업 분야, 경제산업 분야에 각기 의견이 다른 두 분이 제안 발제를 하고, 그걸 듣고 시민들을 또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원래는 절약 중심 두 번째 시나리오가 압도적으로 높았는데, 두 번째와 세 번째 시나리오가 이제 비슷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수송 분야와 관련해서 또 찬반 토론이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환경 분야에서 또 찬반 토론을 진행하면서 최종 시나리오 투표를 통해서 두 번째 시나리오를 선정을 했습니다. 당시 선정했던 게 대구 에너지 독립이라는 비전을 가진 시민 참여, 소규모 분산형, 기후변화 대응, 공동체를 강조한 시나리오가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전과 목표, 전략, 그 다음에 5개 분야의 여러 사업들을 저희가 제안을 해서 지금 4차 지역에너지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고, 이 계획들을 대구시와 함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여러 가지 구조적인 예산 부분, 제약적인 한계로 그때 수립되었던 계획들이 그대로 다 충실하게 진행이 되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차 저희가 지역에너지 계획을 수립하면서 이 계획이 훨씬 더 이렇게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에너지 계획으로, 정책으로 또 이렇게 수립이 되고, 다양한 정책들이 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시민들과 더 많은 논의들을 통해서 함께 작성을 하는 게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에너지 기획단을 저희가 구성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저희들 오늘 오늘부터 해서 두 차례 워크숍과 다른 지역에서도 시민 참여를 하고 있는데 다양한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지자체가 갖고 있는 공식적인 공론 현장인 시민 원탁회의를 대구에서 활용한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일 것 같습니다. 시민 참여를 한다고 할 때 시민 참여의 수준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합니다. 국가에서 시민 참여로 이렇게 지역 에너지 계획을 수립하시오라고 이렇게 공고를 했지만, 그냥 시민들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공청회를 한다든지, 무슨 설명회를 한다든지, 토론회를 한다든지 이런 수준의 차이가 있을 것이고,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부터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방식들이 있을 텐데, 어쨌든 의사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참여하는 것, 그 다음에 실행하는 과정에서 참여하는 것, 이 모두를 다 아울러서 시민 참여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전화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것도 다 시민 참여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시민 참여의 방식은 수기적 시민 참여. 수기라는 것은 깊이 생각을 해본다는 뜻이죠. 그래서 에너지와 관련되는 다양한 그 정책과 제도, 굉장히 복잡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한두 시간, 짧은 시간 얘기를 듣는다고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음 주까지 저희들 에너지와 관련되는 다양한 강의, 그 다음에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여러 정보들을 시민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는 기획단 여러분들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시간을 갖고, 그리고 또 토론도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일주일 정도 시간을 갖고 수기를 한 후에 18일 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수기적 시민 참여 방식을 대부분 채택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계획단 일정을 보시면은 1차, 2차 워크숍에서는 전반적인 지역 에너지 계획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대구의 5차 에너지 계획의 시나리오, 이런 것들을 쭉 소개를 드리고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갖게 되고, 마지막 3차 18일 날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소개가 끝난 이후에는 저희들 3주 동안 또 함께 한 테이블에서 논의하실 분들을 서로 이렇게 인사도 나누고, 또 서로 이렇게 참여 동기라든지 기대하는 바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잠시 갖고요. 그리고 기후위기와 지역에너지 전환이라는 주제로 특강도 진행을 할
그리고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함께 질의응답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11일 날에는 대구 지역에너지 계획을 지금 5차는 어떻게 수립할 건지 크게 한 3가지 시나리오 정도를 저희가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한국 정부가 이렇게 그 국제사회에 내놓은 감축 목표가 BAU, 그러니까 지금 상태를 그대로 유지했을 때 이만큼 배출이 될 텐데 거기 대비해서 우리가 얼마큼 줄이겠다라는 그 계획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계획에 기반한 시나리오 하나. 그 다음에 파리 협정에서 약속한 지구의 평균 기온이 2100년까지 2도 이상 오르지 않도록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시나리오 하나. 그리고 작년에 인천 송도에서 IPCC가 채택한 1.5도 특별 보고서가 있습니다. 2100년까지 지구 평균 기온이 1.5도 이상, 산업화 이전 시대보다 평균 온도가 1.5도 이상 오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채택한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시나리오, 이렇게 3가지 시나리오를 아마 저희들이 제안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시고 질문도 하시고 테이블별로 토론도 하시면서 어떤 목표를 우리가 채택을 해야 할지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갖고 마지막 18일 날은 대구 시민 원탁 회의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최종 시나리오를 저희들 투표기를 통해서 토론 이후에 결정하는 시간을 갖고 그 결정된 시나리오가 잘 이행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들이 제안도 해주시고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함께 또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저희들 시민 그 에너지 계획단 전체 워크숍과 시민 원탁 회의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전반적인 일정과 이 지역 에너지 계획이 어떤 내용과 어떤 위상을 갖고 있는지 제가 좀 설명을 드렸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특별히 궁금한 점이 있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네, 바로 그러면 다음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오늘 아이스 브레이킹 겸 서로 또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진행을 해주실 분입니다. 비발디 연구소의 이상현 소장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원래 박수 치는 것만 봐도 거기 모인 사람들이 인격, 인간성, 수준, 외모, 학벌, 자식복, 남편복, 처복 이런 것들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인사 받고 나왔을 때 박수 열심히 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 대부분 인격적으로 훌륭하시고 인간성 좋고 그렇고요. 제가 앞에 나왔는데 계속 옆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뭐 드시고 있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3년 동안 살이 잘 안 빠진다는 소문이 있습니다.